김포 지역 3.1 만세운동과 지역 독립운동과 관련 자료를 전시한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이 개관 8년 만에 국립박물관 자격을 받았습니다. 경기도가 청년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마련한 면접수당 지급에 2만여 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경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계양구가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해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 분쇄기의 불법 판매와 사용을 점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청년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마련한 면접수당 지급에 2만여 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면접수당은 도내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도민 가운데 채용 면접 지원자에게 5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면접수당은 1회에 5만 원씩 연간 최대 6회까지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실업급여나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과 중복 수급할 수 없습니다. 도는 지원 적격성 심사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면접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소방시설 관련법을 위반한 공사장 10곳을 적발했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3월 22일부터 5월 14일까지 3,000제곱미터 이상 공사장 4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공사를 점검한 결과 분리 발주를 위반한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법이 개정된 사실을 모르거나 공사 금액이 많을수록 은행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어 일괄 발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소방시설공사법에 따르면 소방시설 공사를 다른 업종과 분리해서 발주하지 않으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이 개관 8년 만에 국립박물관 자격을 받았습니다.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은 최근 국립박물관 등록 요건 심사를 거쳐 제2종 박물관에 등록됐습니다. 김포 첫 국립박물관이 된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은 김포 지역에서 있었던 3.1 만세운동과 지역 독립운동과 관련 자료를 전시한 시설입니다. 인천시가 현충일을 맞아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순국 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기원하는 묵념 사이렌을 울립니다. 묵념 사이렌은 6일 오전 10시부터 1분간 인천시 전역에 설치된 민방위 경보 사이렌을 이용해 울릴 예정입니다. 박흥기 인천시 비상대책과장은 공습에 따른 민방공 대피 사이렌이 아닌 만큼 시민들은 놀라지 마시고 묵념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84만 명) 지난 4월 기준 우리나라의 보훈 대상자 수입니다. 독립유공자부터 6.25 참전용사, 또 4.19 혁명과 5.18 희생자 등 나라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몸을 바친 분들이죠. 이분들에게는 관련 법률에 따라 보상금과 간호수당, 참전 명예수당과 같은 보훈급여금이 지급됩니다. 지난해 지급된 이 보훈급여금은 4조 원이 넘는데요. 실제로 이 보훈급여를 받은 분들의 수를 감안하면 1인당 689만 원, 한 달로 계산하면 57만 원 정도가 지급됐습니다. 이 돈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겠죠. 지난 2018년 국가보훈 대상자들을 상대로 의견을 물었습니다. 44%가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물론 연령대 등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보훈 대상자들의 연간 가구 소득은 전체 평균 가구 소득의 76%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9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국가 차원에서 국가유공자 문패를 제작해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명패를 받은 사람들은 인증샷과 함께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에 대한 존경을 표하기도 하고 또 누리꾼들도 활발히 댓글을 달면서 고귀한 희생에 고마움을 전하곤 합니다. 국가유공자로서 당연히 자긍심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모두가 그럴까요? 오히려 자긍심을 느끼지 않는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희생에 걸맞은 대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국가유공자 보상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있는가 하면 공식 기록을 찾지 못해서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오는 6일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이 열립니다. 주제는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유공자 발굴에 힘을 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명예뿐 아니라 이 고귀한 희생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지 않을까요?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정부와 여당은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경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론은 지금 이재필 기자입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시민들. 그들은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많은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저희 필요한 물품 사고 하는데 굉장히 도움 많이 됐기 때문에 뭐 단돈 10만 원이라도 저희한테는 굉장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지역 골목 상권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지역 골목 상권에서 주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이후 약 36%의 소비 증대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인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또 하루하루 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재난지원금 주면은 뭐 다들 좋아하실 거고 또 고객들 입장에서도 우리 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실 거니까 저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건 사시면서도 굉장히 망설이 돼요. 돈이 좀 아무래도 좀 여유가 적으시니까 사고는 싶은데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좀 돈이 풀리면은 시장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반면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바로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국가의 재정 건전성 악화 때문입니다. 우리 경제 국가 재산이 튼튼해야 국민도 잘 살거든. 그러면 자꾸 국비 손실 때 보면 지금 우리가 판단해보건데 선거 재난용이 아닐까. 생활에 도움이 되겠지만 미래에는 이 빚이 되지 않을까요? 자라나는 후세대에 빚덩어리를 남기는 것 같은. 나라가 좀 빚이 안 지고 잘 그게 운영이 되면 좋은데 그런 거에 큰 시민들이 그걸 더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재난과 그 힘듦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때문에 전 국민 지급이 아닌 취약계층을 선별해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이유로 1차 재난지원금 이후에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취약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슈의 중심에 선 재난지원금. 당정은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경에 대해 본격 협의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계양구가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판매와 사용을 점검합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해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장치로 원칙적으로 판매와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다만 고형물 기준 20% 미만으로 배출되고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인증한 제품에 한해 일반 가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개조되거나 인증받지 않은 제품이 합법 제품인 것처럼 홈쇼핑과 온라인을 통해 판매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제품을 사용할 경우 건물 하수관과 옥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면서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양구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관리 시스템에서 인증받은 제품을 확인해 구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포시가 지역의 노후 상수도관 일부를 세척합니다. 김포시는 3일부터 22일까지 북변동과 사우동 일대 노후 상수도관 6.5km 구간을 세척합니다. 김포시는 상수도관을 세척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단수나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상수도관 세척 후 해당 지역에서는 붉은 물이나 이물질이 나올 수 있으니 충분히 물을 빼낸 후 수돗물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주간 어떤 뉴스들이 지역민들의 관심을 불러 모았는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인천 시민의 약 절반은 지역 화폐인 인천 이음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음카드 결제가 갑자기 중단되거나 앱에 접속하지 못하는 등의 장애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좌에서 돈이 이중 결제되는 피해도 발생했는데요. 인천시는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인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인천 이음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아 다른 카드로 결제했는데 이음카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비슷한 불편을 겪었다는 댓글이 이어졌고 심지어 같은 금액이 6번 빠져나갔다는 이용자도 있습니다. 이날 이음카드에서 결제 오류가 발생하면서 이용자들은 낮 시간대 약 50분가량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같은 날 이음카드 앱 역시 1시간 15분 동안 접속이 막혔습니다. 저 다른 데 썼는데 안 돼가지고 아마 몇십 분 후에 될 거라고 하면서 한번 해보시라고 하는데 했더니 역시나 안 되긴 하더라고요. 결제 오류는 불과 며칠 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28일에는 약 40분간 카드 결제와 앱 접속이 중단됐고 하루 뒤인 29일에도 약 20분간 결제 지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닷새 동안 결제 장애만 3차례 발생한 겁니다. 이음카드 운영사는 중복 결제된 금액에 대한 복구를 진행 중인 상황. 인천시는 이음카드를 관리하는 업체가 타 지자체의 지역화폐도 함께 관리하고 있다며 지난 1일 타 지자체에서 이용량이 늘자 서버 과부하로 인해 장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운영 대행사와 협의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5월 말일에 있었던 오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운영 대행사한테 엄중 경고 조치하면서 이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요. 인천시는 다음 달부터 이음카드 플랫폼을 활용해 시 전역에 공공배달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음카드 이용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스템 장애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수년 전 평소 많은 시민들이 운동 삼아 찾는 도심 속 숲길에 철조망이 세워지고 등산로가 가로막혔습니다. 해당 부지는 한 대학의 사유지로 밝혀졌는데요. 최근 이 지역에서 또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될 조짐이 보이면서 시민들의 걱정이 커졌습니다. 민원 25 이정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단거리 산행 명소로 인기를 끄는 부천 원미산 둘레길. 15분쯤 오르다 보면 산 중턱 등산로에서 사유지 측량 지점이 보입니다. 시민들이 오가는 등산로 옆길 따라서 이렇게 한 대학의 사유지라는 표시가 눈에 띕니다. 인근 가톨릭대가 측량 결과에 따라 산의 일부가 대학 소유임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 설치한 겁니다. 평소 운동을 위해 원미산을 자주 찾는 50대 양인수 씨는 큰 불만입니다. 몇 년 전에도 일부분을 해가지고 등산로를 자르고 철책을 했는데 이번에 측량을 한 걸로 이렇게 봐서는 전에 보던 바운다리가 더 넓어진 것 같아요. 해당 대학은 이미 3년 전 사유지를 중심으로 철조망과 안전 울타리 등을 일부 등산로에 설치했습니다. 기존 산책로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빈축을 샀습니다. 시민들은 등산로 변경 등 공사가 여러 차례 반복되다 보면 자칫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금 이렇게 측량한 이유는 차후에는 아무튼 철책을 더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쯤에서 저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다면은 비가 오거나 아니면 눈이 오거나 할 때 굉장히 질척거려요.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을 가톨릭 대학에서 물론 학교 부지라고 하겠지만은 시민들을 위해서는 좀 양보를 해가지고.
취재가 시작되자 가톨릭대 관계부서는 시기에 맞춘 정기적 측량이었고 등반로를 해치지 않은 선에서 사유지 표시를 한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또다시 등산로를 변경하는 등 별도의 공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등산로 일부에 설치된 울타리도 과거 원미산 내 불법 배드민턴장 이전 문제와 더불어 산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천시는 시민 고충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학 측과 원만히 협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시민들 어디로 다니냐. 결국은 옆에 그 개인 사유지 있잖아요. 예. 그로밖에 다닐 수가 없다. 여기 그냥 경계 우리가 위치 말하려고 해놓은 거고 뭐 이렇게 뭐 펜스는 안 치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그냥 말아보려고 현장에 한번 나가보려고 그래요. 개인이나 기관 소유 부지에 대한 잇따르는 지역 및 민원, 지자체에서 나서 강제 조치로 해결하는 방법이 사실상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상생 의지와 더불어 충분한 지역사회 논의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인천시가 인천형 산후조리원을 선보였습니다. 산후조리원 내 감염 예방 등 장비를 보강하고 부모 애착관계 형성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갖췄는데요. 인천시는 인천형 산후조리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인천형 산후조리원은 5곳입니다. 이들 산후조리원에서는 부모 애착 관계 형성과 신생아 돌봄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산모 퇴실 시에는 건강 관리를 위해 간호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합니다. 특히 산후조리원 내 감염 예방을 위해 기능 장비도 강화됐습니다. 그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우울증 검사, 그다음 또 예를 들어서 나중에 가정 방문 서비스 이러한 것들이 전문적이고 또 체계화된다면 그 독박 육아하는 산모님들이 사실 아기 놓고 키우는 게 힘들지만은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지원했어요. 인천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인천형 산후조리원을 추진했습니다. 인천시는 내년에는 인천형 산후조리원을 10개소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산모나 아이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이런 보편화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인천형 산후조리원으로 지정을 받은 곳에서는 그와 같은 기준을 마련해서 나머지 산후조리원을 선도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천 지역 내 산후조리원은 모두 28곳. 2019년 인천 지역 산모들의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65%였습니다. 지역 산후조리원 업계는 인천시의 이 같은 노력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기대했습니다. 인천형 산후조리원을 지정한 취지가 있을 거고 아니면 또 목적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취지와 목적이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자들과 가능하면 소통이 많았으면 좋겠고. 인천 지역의 출산율은 2016년 1.144명에서 2020년 0.83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100일을 맞은 가운데 백신 접종 사전 예약률이 80%를 넘었습니다. 일부 심각한 부작용 때문에 우려도 제기됐지만 정부의 목표를 달성한 건데요. 이대로라면 올 가을 이르면 9월에 집단 면역을 달성할 수 있을 거란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스크에서 해방될 날이 오길 손꼽아 기다려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